자, 한 주의 시작 저희 또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죠. 자, 주말 사이에 또 뉴욕 시장이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이번 주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돌아옵니다. 네. 트럼프의 2.0 시대가 돌아오게 되고 바로 1월 20일 오늘 트럼프 제47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주말 사이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해 들어서 뉴욕 증시가 약간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3대 지수가 다 올랐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알트코인들도 전부 다 올라가면서 트럼프 랠리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지만 또 어닝 시즌까지 함께 묶여 있는 네. 만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뉴욕 증시는 쉬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점검해볼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다시 복기를 해봐야겠죠. 마감 네. 상황 어땠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이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금요일 날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함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국내에서는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 또다시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인데 우리는 어쨌든 투자의 개념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미국 이번 주는 어쨌든 트럼프의 영향력이 우리 시장에도 강하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더 강한 미국, 더 강한 트럼프가 돌아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뉴욕 3대 증시는 지난 미국 시간 금요일에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0.8%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43,487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43,600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는 조금 힘이 빠지면서 일단은 그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1.5%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좋았습니다. 19,630포인트 선까지 올라왔고요. 다시 한번 19,70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1% 넘게 1%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6,00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장 막판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내려왔습니다. 5,996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IMF가 지난 주 후반에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0.5%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성장률도 작년에 10월에 얘기했던 것보다 상향 0.1%포인트 상향시키면서 3.3%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높인 이유가 미국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뭐 신흥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이런 쪽은 경제 성장이 안 좋더라도 미국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게 너무 좋은 이야기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에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여기에서 뭐 틱톡에 관련된 이야기, 펜타닐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트럼프가 100일 취임하고 나서 100일 이내에 바로 중국 갈 수도 있다. 시진핑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역시나 불확실성들을 좀 해소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외에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12월 산업 생산 전월 대비해서 0.9% 증가했고 이 산업 생산 안에 특히 제조업 생산이 0.6%가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경제 지표까지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은행주들의 실적이 지난주에 워낙 좋았죠. 전부 다 좋은 이야기들로 트럼프 랠리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한번 PBG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대부분의 M7, 빅테크 업체들이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3% 넘게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브로드컴도 역시 3.5% 상승세, 개인 투자자들 요즘 관심 많으신 팔란티어도 3% 넘게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애플 지난주에 큰 충격 때문에 한번 주가가 조정받았는데 일단은 반등으로 전환하는 모습이고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플랫폼 대부분의 빅테크 업체들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외에 또 살펴볼 만한 것이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이 유통업체들도 워낙 좋은 모습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주들 실적이 굉장히 지난주에 좋게 발표됐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2% 가까이 상승세, 이외에도 골드만삭스도 역시 2%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빅테크 업체들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일단은 테슬라, 엔비디아 모두 다 좋았습니다. 테슬라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이제 도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돌아올 텐데 이 머스크의 도지가 오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사실 주말 사이에 있던 건 아닌데 일론 머스크가 있다는 것 자체, 트럼프가 취임한다는 것 자체로 테슬라의 주가는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도 3% 넘게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M7 종목들 가운데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올랐죠.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블랙웰이 어쨌든 매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다시 반등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0.75% 상승하면서 그 전날에 4%대 급락세가 나왔잖아요. 중국 쪽에서의 아이폰 판매가 부진하다 이런 수치가 나오면서 충격받으면서 주가가 조정받았는데 일단은 그 급락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일단은 0.7%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살펴볼 만한 다른 종목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아마존 빅테크긴 하지만 한때 틱톡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메타 플랫폼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틱톡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상승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상승하면서 좋았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역시 작년 4분기에 강한 실적 2% 넘게 상승세, 인텔도 인수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단은 공개되진 않았는데 제3자 기업이 인텔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9%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브로드컴도 역시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를 상향해 줬습니다. 지난주에 TSMC의 실적이 나왔는데 TSMC의 실적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문형 반도체, 당연히 브로드컴의 실적도 연이어서 좋아질 수 있다. 3% 넘게 상승세, 목표 주가 상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보 같은 경우에는 칩 관련 업체인데 무선 칩 관련 업체입니다. 그런데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보드 밸류가 지분을 7.7% 보유했다. 지분을 좀 더 늘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다시 10만 달러 넘어서면서 10만 6천 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역시 8% 함께 급등세, 트럼프의 효과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주말 사이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틱톡입니다. 틱톡이 갑자기 미국에서 지금 정지가 됐습니다. 갑자기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19일에 틱톡 금지법이 발효될 것이다. 예상들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완전히 막혀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 내에서 지금 틱톡커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미국에서 틱톡을 접속하면 이런 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말씀드린 틱톡 금지법 때문에 틱톡 사용이 금지됐고요. 미국 내에서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써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어떻게 재개가 될지에 대한 코멘트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트럼프는 지금 이 틱톡 금지법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 90일 유예 의지를 비추면서 과연 이것이 통과될 것인가, 취임하고 나서 다시 틱톡에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고 있고 이 틱톡 CEO가 또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한답니다. 여기에서 과연 트럼프와 무슨 얘기를 하고 틱톡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 메타, 퍼블렉시티, 그리고 세계 유튜버 1위라고 할 수 있는 미스터 비스트 이런 업체, 이런 주인공들이 지금 틱톡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틱톡의 방향성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국채금리 상황도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630%를 기록했고 소폭 올랐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4.291%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격차 스프레드를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국제유가는 지난 주말 사이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WTI가 하락했는데 트럼프가 러시아 석유 수출 금지 조처를 완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약간 내려왔고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미국에서 셰일가스, 미국에서 석유 수출하고 이걸 수출하겠다라는 전략 트럼프가 가지고 있죠. 이러면서 약간 내려갔습니다. 금 가격도 약간 조정받았는데 그 전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 차익 실현의 매물도 나왔고 트럼프 취임에 이 비트코인이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금 가격은 약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 체크해 볼까요? 트럼프 2.0 시대가 가장 중요하겠죠. 개막하고 있는 상황. 오늘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21일 오전 2시에 열립니다.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이기 때문에 또 함께 미국 시장은 휴장을 하게 되고요. 중국 쪽에서는 LPR 금리 결정 있는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외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미국에서 많습니다. 화요일에는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22일에는 P&G, 존슨앤존슨 같은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이 되면 또 미국에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칩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도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경제 지표들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금리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금융주의 실적도 발표된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한 주입니다. 자, 이렇게 뉴욕 시장 주말 사이에 마감한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한번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그 장면을 역사적으로 다시 마주하게 됐는데요. 이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부분들, 트럼프가 어떤 발언들을 내놓는지가 될 것 같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과 경계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캠프가 이미 약 100개 정도의 행정명령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취임식 이후 신속한 조치를 목표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뒤 쏟아낼 행정명령과 경제정책 관련 발언 등이 뉴욕 증시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월가의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히고 있는데요. 중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미국 중앙은행들은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이슈인데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투자자들은 한 차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본인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번 통화를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모두 좋은 상황인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즉시 문제 해결을 시작하길 원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측근들에게 취임 이후 100일 안에 중국을 직접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의향이 있다라는 것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증시가 오른다라는 월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프리스가 1929년 이후 데이터를 통해서 취임식 전 3개월 동안 S&P 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을 공개를 했는데 보통 취임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 1%에 불과했지만 취임식 이후의 평균 수익률이 3개월 동안 3.7%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6개월 이후에는 8.3%, 12개월 이후에는 약 9.5%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일단 당장 오는 20일은 마틴 루서킹 데이로 주식과 채권 시장이 모두 휴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주요 경제 지표는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취임식 그리고 어닝과 관련된 실적들을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있는 주요 어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금융권의 어닝 시즌과 함께 일단 강력하게 어닝 시즌을 시작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P 500에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10%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EPS만 놓고 봤을 때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오면서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의 평균이 77%였고 10년 동안의 평균이 75%였는데 4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주당 순이익을 기록한 기업들이 79%를 상회하면서 현재 전반적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월가 예상치 평균을 9.1%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 5년의 평균이 8.5% 그리고 10년 평균이 6.7%이기 때문에 지난 5년과 10년의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팩트셋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의 추정치를 포함해서 4분기 전체 이익 증가율이 12.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11.5%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상향된 수치가 공개가 됐고요. 만약 실제로 증가율이 12.5%에 달한다면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S&P 500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6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전망인데 이렇게 기업들의 호실적 속에서 UBS는 올해 S&P 500 기업 이익의 연간 9% 성장을 전망하면서 연말 지수는 6,6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형주가 AI 노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익 증가 추세가 더 양호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소형주 대비해서 대형주들이 우위를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업종별로 확인을 해보면 IT 쪽이나 금융 쪽 그리고 통신 서비스나 임의 소비재를 선호하는 업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UBS는 이러한 업종들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더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당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21일에는 찰스 슈왑이나 3M,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이 실적 준비를 하고 있고요. 22일에는 존슨앤존슨, 23일에는 GE 에어로스페이스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4일에는 버라이즌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 긍정적인 실적 발표 이후에 이번 한 주도 일단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월가가 전망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역대급 실적 잔치가 벌여질지 계속해서 어닝 시즌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한 차례 또 혼선이 나왔죠. 틱톡이 예정대로 일단은 서비스가 중단이 됐는데 사용자가 1억 명이 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주말 사이에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달래주기 위해서일까요?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바로 일단은 틱톡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해당 내용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정됐던 것처럼 현재 미국에서는 틱톡 접속이 불가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미국에서 틱톡에 들어가면 해당 화면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틱톡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그 아래에는 틱톡 금지법이 시행돼서 안타깝게 지금으로는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뜨고 있습니다.
CNN이 틱톡과 관련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이 틱톡이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서비스 제공업체가 틱톡 측에 관련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조기 서비스 중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 틱톡은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도 현재 미국에서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를 놓고 뉴욕타임스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수천만 명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을 하룻밤 사이에 차단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례적인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만 오늘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틱톡의 매각 시기를 90일 연장할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일단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는 일단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할 시간을 더 주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한마디로 시간을 더 줄 테니 어서 미국의 기업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팔아라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이트댄스 쪽에서는 어떤 쪽으로 입장을 보여줄지 일단은 같이 기다려 보시죠.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M7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그 안에서도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로보택시나 AI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틱톡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강하게 이날 장에서는 주가에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취임과 함께 지속적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정규장에서도 3% 상승, 시간 외에서도 소폭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현재 미국의 유명 증권사인 웨드부시 증권의 테슬라 전문 분석가로 불리는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이 머스크가 미국의 틱톡 사업부를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투자자들에게 메모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인수가가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함께 전망하기도 했는데 이 틱톡 인수와 관련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마켓워치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분석가는 테슬라의 향후 주가 동력으로 로보택시 사업과 AI 기반의 기술 개발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조나스는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보다는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나 AI 기술 진전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올해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또 올해부터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판매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도 좋겠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기차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로보택시라던가 AI 기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플랫폼을 인수할 수 있는 하나의 멀티 컴퍼니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 계속해서 올해도 고공행진 흐름을 이어갈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비트코인도 원화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트럼프 일가가 직접 내놓은 밈코인이었습니다. 출시 첫날에만 원화 기준으로 15조 원이 넘는 물량이 모였고요. 0달러에서 시작한 가격은 고점 기준으로는 70달러를 웃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극소수로 투자한 투자자들도 엄청 많은 이 물량과 또 투자 자금을 다시금 회수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코인을 발행한 사례도 최초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로도 충분히 화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논란은 불가피할 상황인데요. 일단 트럼프의 민코인은 솔라나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이 되면서 솔라나의 가격 또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나의 밈코인이 출시됐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라는 글을 올렸는데 초반에는 업계에서 이게 하나의 퍼드가 아닐지 한마디로 사기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말로 트럼프 일가가 출시한 코인이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자금이 쏠리는 모습이 표현이 됐는데요. 오늘 취임을 앞두고 추가적인 급등과 급락 그 어느 기로에 이 코인의 방향성이 정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투자에는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트럼프 취임 첫날에 관련 코인들의 변동성 극도로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은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미국의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은 뭐 살펴볼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뭐 취임사나 아니면 그 뒤에 행정명령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취임식에 조금 더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에 누가 참석하고 누가 출석 도장을 찍고 누구는 참석하지 않는지, 트럼프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끝까지 밀어주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취임식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요, 전반적인 트럼프 취임식의 개요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D-Day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월 20일 낮 12시에 취임식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제 해가 바뀌고 내년으로, 다음 날로 넘어가서 21일 오전 2시,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취임식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 보통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미국의 의회, 의사당, 국회의사당 앞에 야외 무대에서 보통 취임식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날씨가 굉장히 추운가 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의사당 내부로 들어가서 이 의사당 내부의 중앙홀인 로툰다 홀에서 취임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지금 워싱턴 쪽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북극 한파가 몰려오면서 온도도 많이 떨어져서 영하 5도에서 8도 정도까지 내려가고 뭐 폭설이 예보가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내 취임식에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떨면서 보는 것, 뭔가 사고가 일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내에서 취임식을 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실내 취임식은 거의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난 1985년에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그 당시에 실내에서 취임식을 진행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야외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실내에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인원, 얼마만큼의 인원이 참석하느냐. 원래는 야외에서 할 때는 뭐 상하원 의원과 내외 기빈들을 해서 한 1,500, 1,600명들이 참석을 하고 그 외로 그 쭉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자, 지금 로툰다 실내로 가니까 인원이 좀 줄어들겠죠? 600여 명 정도. 근데 상하원 의원만 벌써 500명이 넘어갑니다. 상하원 의원과 그리고 내외 기빈들을 합치면 600명 조금 정도 넘게 실내에 모일 것으로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인근 실내 경기장 캐피털 원 아레나라는 곳에 모여서 여기에서 생중계가 되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축하 공연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는 이제 다시 취임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을 해봤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트럼프 당선인의 오피셜 포트레이트, 그러니까 공식 임명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이 사진이 미국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사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대사관에, 미국 대사관에 이 사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전에 2016년 처음 취임할 때와는 사뭇 좀 달라졌죠. 이거 사진을 보면서 이게 2023년에 조지아주 기소가 됐을 때 머그샷 같다. 그때 같은 표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인수위 측에서도 고 하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찍었다. 지극히 연출된 사진이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취임식에 초청을 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일단 참석을 못하게 되고 부주석에 참석을 하게 돼 있고요. 하지만 트럼프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0일 내에 중국에 갈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면서 중국에 대한 입장이 약간 너무 강경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취임식은 다른 나라 정상들을 초청하는 게 의례적이진 않습니다. 잘 초청을 안 하는데
보통 되게 초청한 사람을 보니까 우파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더라고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라든지 이탈리아 총리 이런 비슷한 자기와 결이 비슷한 국경을 뭐 강화하고 우파적인 정책을 펼치고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초청을 하면서 역시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자기 색깔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 경제인들이 누가 참석하느냐겠죠. 빅테크 CEO들은 아마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뭐 당연히 참석을 하겠죠. 메타 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거도 이제는 트럼프 라인에 섰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애플 팀 쿡 CEO 오겠고요.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오픈 AI의 샘 올트먼도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안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에서 진행을 하니까 이런 제안 때문에 약간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대 행사나 뭐 무도회나 이런 것들은 다 참석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다가 이 사람은 왜 없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는 취임식에 참석을 안 한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엔비디아 측에서 일반적으로 젠스랑 CEO는 이제 음력설이 다가오잖아요. 음력설에는 중국을 방문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선전, 상하이, 베이징, 그다음에 대만 타이페이를 가서 설을 지내고 거기에서 내부 인사들을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젠스랑 CEO가 이달 초에 트럼프와 한번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CEO나 뭐 저커버거도 플로리다 마라로고 리조트 갔잖아요.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팀쿡 CEO도 막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데 젠스랑 CEO는 그런 태도는 보이질 않네요. 마라로고 별장에 초대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뭔가 트러블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알력 싸움, 기싸움을 하는 것인가 엔비디아 괜찮은 것인가 라는 의문점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앞서가서도 말씀드렸지만 틱톡 CEO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취임식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틱톡 금지법이 발효가 되면서 미국 서비스가 중단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추쇼우즈 틱톡 CEO가 취임식에 참석을 한답니다. 과연 빠르게 틱톡을 미국에서 정상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어떤 인사, 어떤 기업이 틱톡을 미국에서 인수하게 될지 이것도 정말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인데 여러 후보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퍼블렉시티라고 해서 AI 기업도 지금 인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M&A와 관련된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우리나라 인사들은 누가 참여할까요?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이미 움직여서 이미 트럼프 측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트럼프 주니어가 주최한 비공개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인사들 한 50여 명이 참석을 했고 기업인, 경제인들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가 참석한 굉장히 극소수의 인사들이 참석한 비공개 리셉션에 김범석 의장이 참석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재무장관, 상무장관, 국무장관 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만이나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쿠팡에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 트럼프 2기 취임식과 만찬, 김범석 의장은 다 참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궁금하신 분 있죠? 신세계 정용진 회장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마라로고 리조트에서 이미 트럼프를 만났던 정용진 회장.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부인과 함께 출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무도회나 만찬도 함께 참석을 하면서 트럼프 부부와도 뭔가 교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와는 내가 스스럼 없이 만나고 대화하는 절친한 사이다. 아마 이번 취임식에 가서 또 만찬, 무도회에 가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우리 정부에서 미국 쪽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혹시 있었냐? 이런 것들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냐라고 물었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빨리 우리도 정부가 정상화되어서 미국과 그리고 함께 교류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을 빨리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취임식의 출석부를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과연 내일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게 될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내일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번 주 미국 시장 경제지표 발표 일정,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실적대기입니다. 네, 월요일 날은 그 휴장인데 마침 그 마틴 루터킹 그 데이입니다. 트럼프 취임식이라서 휴일이 아니고요. 마틴 루터킹 데이여서 일부러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의 충격을 가장 적게 하기 위해서 같이 어차피 휴일이 두 개면 좀 그렇잖아요. 한 주에. 마틴 루터킹 그 데이로 휴무고요. 채권 시장, 주식시장 다 쉽니다. 그리고 취임식이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부터는 이제 실적 발표가 마구 닥쳐오는데요. 넷플릭스 가장 이제 관심이 있는 좀 오징어 게임이 아직도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국내에서 혹평과는 다르게 굉장히 그 국제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 대부분 더빙으로 보잖아요. 솔직히 한국의 컨텐츠가 아무리 인기가 있다고 해서 한국어가 그렇게 미국 영어처럼 국제 공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영어 교육한다고 해가지고 더빙으로 안 보고 자막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외국은 대부분 더빙으로 보겠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말을 뭐하러 배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빙으로 보다 보니 사실 그런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배우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그 필모그래피도 굉장히 다 신선하죠. 아무리 뭐 임시완 씨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해도 해외에선 처음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빙도 사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사실 그 배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은 그 특정 배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더빙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쵸? 외국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연기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 그리고 이제 3M, 그 다음에 찰스 슈왑, 캐피탈 원, 유나이티드 항공, DR 호튼, 피프스 서드 뱅코프,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룹, 엄청나게 많은 그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록터 앤 갬블, 존슨 앤 존슨, 에보트 레버러토리스, 너무 많은데 기업이, GE 베르노바, 트래블러 코스, 디스커 파이낸셜 서비스 실적 발표합니다. 중요한 기업들이 다 있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항상 나오는 거죠.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요. 청구 건수가 다 낮게 나왔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낮게 나오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낮게 나왔고 그 다음에 4주 평균도 낮게 나왔고 그래서 크리스토퍼 윌러 총재가 뭐 금리 인하가 빠를 수 있다? 뭐 그 얘기 한 것 같은데요. 그 GE 에어로스페이스 금리 인하를 하면은 저게 더 폭등할 텐데도 되게 저기 한가 봐요. 윌러 총재는. GE 에어로스페이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유니언 퍼시픽, 엘리벤스 헬스, CSX 실적 발표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지금 정말 빡빡하죠. 자, 금요일 날은 기존 주택 판매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지수 나옵니다. 그 다음에 S&P 플래시가 나오죠. 그 지금 예비치가 나옵니다. 저게. 그래서 지금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나오는 게 보통 ISM보다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거는 플래시여서 중요도가 높습니다. ISM보다 미리 나오기 때문에, 그쵸? 플래시는 예비치라 미리 나옵니다. 저게. 그래서 S&P 플래시 미국 PMI. 왜냐면 ISM은 예비치가 발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ISM하고 같은 날 발표될 때는 ISM에 밀리지만 S&P 플래시는 ISM이 발표가 안 되니까 미리 볼 수 있어서 저 때는, 그쵸? 주연, 조연이 있을 때 조연만 무대 인사 나갔을 때는 조연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당연히 쏟아지죠. 근데 하얼빈 그 뭐 무대 인사하는데 현빈 씨가 참석해버리면 기자들이 다 현빈 씨한테 질문하겠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그리고 버라이즌 28개사, 그리고 넥스트에라 에너지 29, 30, 31개까지, HCA 헬스케어까지 여기까지 31개나 지금 발표가 돼요. 일주일 동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주요 시사점은 이제 마틴 루터킹 주니어 그 데이로서 월요일 날 휴장되고 연방 공휴일입니다.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월요일 날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고요. 그 바이든은 그 관례에 따라서 전용기를 내줬더라고요. 과연 트럼프가 4년 뒤에 전용기를 내줄지 목리를 부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자, 넷플릭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유나이티드 항공, 버라이즌이 실적 발표가 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 기존 주택 판매 실적에 대한 데이터도 활용되고 있다. 또 중요한 실적들이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가 금리 결정 발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물론 금리 동결하겠죠. 자, 일단 지금 보면은 월요일 날은 거의 뭐가 없고요. 복 파이낸셜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화요일부터 이제 몰아칩니다. 3M부터 시작하여 넷플릭스도 있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있고 그 다음에 알코아도 있고요. 사실 너무 저기
빅테크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렇죠? 미국의 철강 업황 이거를 지금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US 스틸을 절대 인수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P&G 그리고 GE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전통적인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나 이런 이 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이 업황을 알 수 있는 것은 텍사스죠. 자, 버라이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에릭슨, HCA 예, 쭉쭉 발표가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금요일 날 발표되는 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비자 카드 이런 그 카드사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는 삼성 카드 하나 상장되어 있잖아요. 진짜 처참하죠. 이게 왜 상장이 되어 있는지조차 의문인. 그렇죠. 저게 왜 저게 상장되어 있지 도대체? 상장의 목적이 그 주식이 일단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해요.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미국, 유럽, 중동미,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호주, 뉴질랜드, 라틴 아메리카, 카나다, 카리브해 국제에서 통합결제 회사로 운영됩니다. 자, 거의 약간 완벽에 가까운, 그쵸? 완벽에 가까운 능력치입니다. 이거는 진짜 축구 선수들이나 게임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건 거의 모든 5가지 항목이 거의 동그란 원형이 가장 완벽한 거 아닙니까? 어느 한쪽으로 뾰족하면 장점은 많지만 단점도 많은 거잖아요. 한쪽으로 뾰족하거나 별 모양인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과거 실적부터 미래 실적부터 가치도 그렇게 적정 가치도 높은 수준이 아닌데다가 지금 배당금과 재무제표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대차대조표와 배당금을 지급하는 탄탄한 실적.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죠. 이렇게 매력적인 주식이 주가까지 올라버리면 저거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주가가. 자, 이 밑에는 이제 아까 자세한 보기였죠. 신용카드, 충전카드, 은행 및 기타 결제 및 금융상품, 네트워크 서비스, 비용 관리 제품 및 서비스, 여행 및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포함되고요. 판매자를 위한 구매 및 처리, 서비스 및 정산, 판매 시점 마케팅, 정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기 방지 서비스와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도 제공한다. 그다음에 센츄리온 라운지 브랜드로 공항에서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라운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모바일 및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제휴 마케팅, 고객 추천 프로그램, 타사 서비스 제공업체 및 비즈니스, 다이렉트 메일 쭉 가려졌네요. 이런 서비스들을 합니다.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붙여서 카드 발급받으신 분들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잖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의 저번 실적입니다. 2024년 3분기 실적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증가했습니다. 16.6 빌리언 달러였고요. 순이익은 2% 증가해서 2.51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3.49, 그래서 플러스 6% 증가했었고요. 어드저스트 EPS 조정해 준 거죠. 어드저스트는 이제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 준 것이고, 딜루이트는 전환 사채나 이 그 스톡 옵션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실현을 했다고 가정할 때 실제 내 그러니까 줄어들게 되겠죠. 어드저스트는 조정해 준 겁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 주자 3.49. 거의 이건 똑같네요. 일회성 비용 제거해도 똑같아요. 그렇죠? 일회성 비용으로 나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3.49 똑같잖아요. 조정해 줘도. 자, 그래서 지금 이 그 US 역시 미국을 대상으로 하죠. 미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인터내셔널 카드 서비스도 17.6이나 되고요. 커머셜 서비스가 7%. 그다음에 글로벌 머천트랑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미국이나 캐나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국제적인 브랜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주가가 1년 동안 2024년에 무려 73% 상승했어요. 그렇죠? 무슨 엔비디아 이런 거를 여기다 갖다 대면 안 되겠죠. 그 카드 회사니까요. 근데 1년에 73%? 야, S&P 평균 수익률이 몇 배입니까, 이거? 자, 지금 제일 높은 목표가는 371달러 나와 있고요. 지금 컨센서스는 거의 도달됐습니다. 314.56인데 지금 거의 312.56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설정한 목표가를 넘어서 버렸으니까 매수 의견을 유지하려면은 목표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선순환이죠. 계속 오르니까 목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계속 따라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선제적으로 목표 주가를 높게 잡아놨어도 그 허들을 금방 넘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미 허들을 넘고 있다. 넘기 직전. 뒤로 가겠습니다.
자, 모더레이트 바이네요. 6바이의 11홀드의 원셀입니다. 원셀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차트입니다. 아, 또 다시 또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 아니 도대체 이 미국은 뭐 이게 카드 혜택이 많다고 무조건 긁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카드 혜택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맘대로 긁다가 이거 그거 될 수도 있잖아. 카드 다 정지당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카드 전부 다 그 공동망에 의해서 다 정지당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쓴다? 정지를 안 당하고? 이게 되게 여유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아무리 발표하고 무슨 금리 인하를 할지 인상을 할지 그걸 FRB에서 계속 고민을 하건 말건 일단 아니 코스트코랑 월마트가 지금 주가가 날아가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비자 카드가 주가가 날아간다는 거는 이거는 뭐 설명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마트가 잘 되고 카드 회사가 미친 듯이 간다는 거는 이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만약에 카드가 정지를 안 당하고 신용불량자도 막 쓸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당연히 신용불량이 돼버리고 카드가 정지당하면 카드를 긁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카드를 계속 긁어서 실적이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한 가지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진짜 그냥 그거를 감당할 정도로 그 버짓을 받아가지고 카드를 계속 긁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물가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조금의 신용을 이용해서 살 수는 있겠죠. 그 신용 뭐 3개월이고 6개월 뭐 이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란 거 아니에요. 미국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해외도 있지만 미국이 절반을 차지하니까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강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이니 결정하는 건 FRB고 경제 지표는 뭐 다 일정에 따라 나오겠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그냥 그렇죠? FRB 관심 없는 사람도 태반일 거 아니에요. 미국인들도. 그렇죠? 근데 이것만 보면 그냥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지금 밑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행보기관을 엄청나게 오래 갔다가 다시 또 갭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채널이 있잖아요, 지금. 채널이 형성됐는데 지금 채널 하단부에서는 항상 지지를 받고 올라가죠. 그럼 또 채널 상단까지 갈 거 아니에요, 또. 이 채널 상단에서 맞아 떨어지더라도 지금 저기를 많이 벌었어요, 시간을. 그 통로를. 이거 맨날 설명했잖아요. 이거 놀이터에 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그 미끄럼틀이 그냥 노출된 게 있고 미끄럼틀을 이렇게 통에다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왜냐면 여름에 엄청나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얘들이 이게 원래 거꾸로 올라가지 마시오라고 써 있잖아요. 위에서만 거꾸로 올라가다가 위에서 내려오느라 사고 나니까 역주행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올라가지 마시오 써 있지만 아이들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근데 올라갈 때 얘가 여기 입구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머리 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머리 들면 위에 박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를 낮춰가지고 마치 고양이 포즈하실 때 애들이 가잖아요. 이렇게 낮췄다가 올라갔다. 그러면 위가 열리는 거죠. 왜냐면 이게 통로 자체가 이렇게 미끄럼틀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막히죠. 근데 여기서 몸을 눕혔다가 가면은 위가 열리죠.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또 몸을 눕히니까 위에 또 공간이 열린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 모습. 그러니까 공간이 열리니까 이제 $320 이상이 열려버린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결국 여기 주봉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주봉에서 지금 1, 2, 3, 4, 5, 6, 7. 7주 동안 지금 행보했거든요. 7주 동안 행보하자 이격 조정을 해버린 거죠. 여기 지금 20주선이 따라왔잖아요. 20주선 따라올 시간을 번 거죠.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급등하면은 20주선하고 이격이 이 간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약간 조정해가지고 20주선이 따라올 시간을 만들었다가 거기서 딱 지지되고 가고 지금 또 급등하니까 20주선에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방법이 뭐예요? 가만히 옆으로만 기면 돼요. 옆으로 기면 20주선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20주의 이동 평균이니까 7주를 행보해도 이미 앞에서 13주 동안 벌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평균은 올라가게 되어 있죠, 당연히. 봉보다 이동 평균선이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또 이제 만나는 거예요, 또. 그렇죠? 계속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런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은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계단식 상승.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또 50주선 따라오잖아요. 만약에 급락을 했을 경우에도 또 여기. 그러니까 물론 급락을 하면 여기서 이제 이득이 많이 깎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건 일단 20주선을 타고 가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월봉입니다. 자, 월봉이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이게 일봉이 아니라 자, 지금 여기죠.
2024년도 초 출발하는 그 타이밍. 자, 벌써 여기서 다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2024년에 음봉이 나온 달이 3달밖에 없어요. 12달 중에 9달이 양봉이에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상승이 이 전에도 보이지가 않아요. 거의 지금 2021년도 이런 때 있었죠. 2021년도에 2달 빼고 다 양봉이었거든요. 자, 2022년부터 2002년 동안은 주가가 그냥 횡보하고 지지부진했잖아요. 결국 여기 수렴형이 터진 거죠. 그리고 여기 수렴형 할 때도 보면은 정확하게 지키죠. 50개월 선은 절대 깨지 않잖아요. 여기 이렇게 선에 맞닿아서 긋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여기서 결국 점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초반에 시작할 때 이미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가가 미국의 경기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었어요. 미국의 경기는 강하다. 아까 말한 대로 FRB에서는 뭐 매파, 비둘기파가 나뉘어가지고 앞으로 경기 전망이 너무 뜨거우니 무슨 금리를 이제 인하를 제한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아직도 우리가 경기가 안 살아났다.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더 살려야지. 이거 갑론을박이 벌어지지만 사실 카드사 실적을 보면은 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카드사 실적이 폭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카드사 실적이 폭발하는 거는 그러면은 신용불량자들이 뭐 못 쓰는데 카드를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지금 많이 긁히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감당 가능한 사람 순에서. 왜냐면 이게 철저히 신용분석을 통해 가지고 카드 발급을 해준 거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막 쓰다가 막 신용불량에 걸리면은 바로 정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월마트나 코스트코에서 막 질른 거죠. 코스트코 지금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트코가 연회비가 매년 올라도 맨날 갱신을 해요. 거기 지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든 비자든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카드로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결국 코스트코에서 회원 카드 재갱신을 하면은 카드사 실적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024년에 폭등을 해버렸는데 자 2025년에도 지금 관성의 법칙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자 여기서 물론 20개월 선과 50개월 선 뭐 이거 200개월 선 너무 머니까 만약 200개월 선까지 간 때는 이때밖에 없어요. 코로나 같은 위기 때나 저런 때 가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그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저기까지 갈 때는 서브프라임 아니면은 9.11 테러 아니면 저건 코로나 저 때밖에 안 가요. 저 때 만약에 내 인생에서 200개월 선에 온 때가 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나 코스트코나 이런 것들이 그거는 진짜 집에 있는 연필 지우개 볼펜 빼고 다 팔아가지고 사야 돼요. 진짜로. 그렇죠? 그냥 속옷 한 자만한 거 다 사야 됩니다. 진짜 그때는. 그런 기회는 거의 인생에 한 2번밖에 안 와요. 자,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급등을 해서 312달러에 가 있잖아요. 물론 이격이 크죠. 이격이 크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하거나 횡보를 하면서 여기를 기다릴 수는 있는데 여기서 급격히 갑자기 떨어지는 일은 보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2024년도가 그렇게 만만한 한 해는 아니었는데 얘는 지금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이나 2026년에는 이 관성의 법칙을 유지하는 요 정도의 탄력이 다시 또 나오기는 힘들 수 있어도 이 정도의 탄력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계속 될 거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지금 비자 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적이나 주가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코스트코 월마트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이마트는 틀립니다. 정영준 회장이 취임식에 참석은 하지만 일단 이마트 주가를 그렇죠? 정유경 씨와 이제 나눠서 이제 가졌기 때문에 이마트의 주가를 제발 월마트나 코스트코처럼 2025년에 그렇게 보여주는 거를 이제 하고 이제 거기 가고 공항에서 인터뷰를 하면은 조금 더 당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정말 카드 실적도 미국 특급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글로벌 증시 안에서
꼴찌로 1등을 기록했던 국내 증시, 올해 초 들어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보다도 현재 상승률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코스피는 1월부터 시작해서 5%대, 그리고 코스닥은 6.8%의 상승을 보이면서 글로벌 주요 지수 안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지수단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날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커지면서 양지수가 모두 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3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는 0.1%대 지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날장에서 52주 신고가를 들어갔던 종목들을 보면은 다음 장에서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LS 그룹주라던가 정치 테마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의 추가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대형주 위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이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약세 흐름이 나왔었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이날장에서도 주요 이슈와 종목들 또 업종별로 나눠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예민도가 굉장히 높은 이 수준이 이어지고 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날장에서 LS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한가 안착을 했죠. 사실 이슈는 또 머스크로부터 출발이 되긴 했습니다. 머스크의 XAI에 LS 일렉트릭이 전력기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S 그룹주들의 동반 상승이 이날장에서 나왔고요. 다만 XAI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빅테크 기업과도 배반점 납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규모의 배반점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이날장에서 그룹주들이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갔던 LS 그룹주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미국 쪽 이슈로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 유리 기판 쪽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SKC가 가장 큰 대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는 가장 먼저 미국 쪽에서 치스법과 관련된 보조금을 따냈던 SKC가 이번에 추가적인 보조금 확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억 달러 추가적으로 지급 확정이 됐는데 일단 SKC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앱솔릭스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덕분에 미국에 있는 공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설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생산량 같은 경우도 연간 단위로 4만 8천 개까지 캐파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CES를 통해서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다시 한번 한 차례 수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종목 안에서의 추가적인 보조금 소식과 함께 이날장에서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나왔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도 현재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이 지재권 분쟁 종결됐다라는 합의 소식과 함께 이날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의 에너지 장관 지명자가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 생산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원전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 상승 기조에 함께 몸을 실어줬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경남스틸이 15%, 휴맥스홀딩스도 동일하게 15%의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미 관계 논의를 위해서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 출국한다는 소식이 이날장에서는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주목해볼 이슈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전력기기 관련해서 앞으로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 세 가지 이슈로 선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던 부분은 미국 안에서의 전력 인프라 노후화입니다. 미국의 변압비 70%가 이미 노후화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 안에서의 정정 피해도 연간 기준으로는 200조 원이 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덕분에 전력 인프라 노후화와 관련된 수요, 이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일고 있고 그로 인한 수혜를 국내 관련 기업들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I와 관련된 기대감도 전력 쪽에서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AI는 말 그대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데이터 센터의 전력은 기존의 10배까지도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전력 관련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 한국의 기술력이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채택해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이상 수출 증가 흐름을 해당 산업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또 여기에 최근에 고환율까지 같이 엮이면서 사업단 안에서는 긍정적인 상승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코멘트 또한 전력 관련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올해는 에너지 생산 수요나 AI 발전으로 인해서 전기와 변압기의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때문에 전력 부족으로 인류가 긴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최근에 잘 가고 있던 전력주들에게는 더 큰 상승의 폭을 키우는 코멘트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취임하게 되는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은 이제 중국 전력기기에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져 있는 상황이죠. 덕분에 국내 기업들은 더 큰 수혜를 대려 받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전력 설비 관련해서 대장주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도 리포트를 통해서 해당 종목들을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각 기업마다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하반기 들어서 캐파 증설과 관련된 부분이 이번 4분기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주가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 매력 부각도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환율 수혜로 인해서 4분기에 영업이익이 30%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이렇게 두 기업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은 트럼프의 취임이 있는 날입니다. 최근 있었던 트럼프 연설을 놓고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되는 섹터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NIS에서 했던 주요 발언들 정리를 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AI와 암호화폐가 승자가 될 것이고 에너지 생산은 더 늘리고 금융 쪽의 규제는 완전히 다 풀어주겠다. 그리고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원전도 같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쪽은 최근에 수혜를 받고 있어서 같이 포함시키긴 했습니다만 이외에 나머지 AI나 원전, 암호화폐, 금융,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주요 연설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됐던 만큼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국내 운용사에서 내놓고 있는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수혜 예상 업종들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안에는 계속해서 겹치는 섹터들이 있는데 결국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8가지의 섹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취임 이후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 준비가 돼 있다라는 코멘트가 미리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장에서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고요. 이외 주요 일정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뉴욕 증시가 저녁에는 쉬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뉴욕 증시 안에서는 일단 트럼프 취임식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내일 넷플릭스 실적 발표와 함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한 주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들이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번 주 안에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만큼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과 또 트럼프의 취임식과 관련된 이슈를 꼼꼼하게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1월 들어서는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의 지수 상승 나쁘지 않게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까지 맞물려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지 오늘 개장 상황 일단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죠. 자, 이제 개장 전에 우리 시장 어떤 것들을 대응해야 할지 또 뉴욕 시장이 주말 사이에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면서 방향성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모두
상승하면서 1% 내외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1.5% 가까이 상승세. S&P 500 지수도 1% 넘게 상승세를 보였고 다우 지수도 0.78%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랠리,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다시 한번 트럼프 랠리 기대를 해볼까? 1월에 약간 소강 상태를 보였던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다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볼까요? 지난주에도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우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3.69% 상승세를 나타냈고 나스닥은 조금의 중간에 조정들이 있었죠.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주간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나스닥 지수도 2.4%, S&P 500 지수도 2.9%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작년 11월, 12월 이쯤부터 해서 거의 한 달 만에 주간 기준으로 상승 탄력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다시 한번 랠리 기대감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WTI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러시아에 석유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러다 제재를 좀 완화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유가가 좀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자, 이 외에도 금 가격도 약간의 조정을 받았는데 금 가격 최근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또 지난주에는 뭐 몇 달 내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 가격이 거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약간 나왔고요. 반면에 트럼프 랠리를 기대를 하면서 오히려 미국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자금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약간 쉬어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주요 지표도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12월 산업생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전월 대비해서 0.9% 증가한 수치가 나왔는데 그 산업생산 안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조업 생산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0.6%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보다 0.1에서 0.2%포인트 더 높게 나오면서 미국 내 제조업도 지금 나쁘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요 일정들 이제 이번 주에 뭐 더 강한 트럼프가 온다. 너무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아마 트럼프 얘기로 언론이나 방송이나 뭐 컨텐츠들이 도배가 될 텐데 자,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킹 기념일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월요일에 오늘 밤에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외에도 이번 주엔 살펴봐야 할 것들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 나옵니다. 넷플릭스나 버라이즌이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 이제 본격적인 미국에서 어닝 시즌이 시작되니까 기업들의 실적 발표,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스타트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히트맵을 좀 볼까요? 전반적으로 M7, 빅테크 종목들은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 마이크로소프트도 1% 넘게 상승세, 그리고 브로드컴, AMD 뭐 대부분의 칩 관련 종목들도 좋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힘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가장 관심 많이 가진 팔란티어도 역시 지난주, 지지난주 좀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70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외에도 애플은 조금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래도 애플 지난 목요일에 급락을 만회하는 0.75% 상승세, 아마존과 테슬라, 구글, 메타 플랫폼 전부 다 상승하면서 M7 종목들은 전부 다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빅테크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테슬라의 주가는 3% 넘게 3.06% 상승했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주, 가장 큰 동반자가 된 일론 머스크 여전히 랠리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넘게 상승세. 엔비디아는 M7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상승 탄력 가장 좋았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새로운 블랙웰이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매출, 실적 개선에 실적의 가속화에 더 힘을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높였고요. 애플은 말씀드렸듯이 그 전날 중국 쪽에서의 판매가 3위까지 아이폰 판매가 내려왔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4%대 충격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하락을 멈췄습니다. 0.75%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지금 위험자산 쪽으로 다시 관심이 쏠립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6천 달러대까지 다시 금세 복귀했습니다. 한때 9만 달러대 초반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오면서 이 조정을 금세 만회하고 10만 달러 다시 돌파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트럼프 당선인, 이제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자신의 이름을 딴 밈코인, 알트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요. 이 외에도 이 트럼프 코인이 이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반 코인이기 때문에 솔라나도 함께 20% 가까이 상승하는 전반적인 코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자, 이제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 미국 시간으로 1월 20일 낮 12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에 취임식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 야외 광장에서 열리는 게 의례적인 취임식의 모습인데 이번에는 지금 워싱턴 쪽의 날씨가 굉장히 추운가 봅니다. 우리는 날씨가 좀 풀렸는데 미국 쪽은 지금 날씨가 워싱턴 쪽이 추워서 영하 5에서 8도까지 내려가고 폭설도 지금 예보가 되고 있다고 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전격적으로 실내에서 취임식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실내 취임식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하고 나서 40년 만입니다. 로튼다 홀의 수용 인원이 한 6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은 조금 제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1,500, 1,600명 정도의 참여 인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대신 인근 캐피탈 원 아레나라는 실내 경기장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함께 취임식을 지켜볼 수 있게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취임식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대부분의 빅테크 우리가 아는 기업들의 CEO는 참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가야 되겠고요. 메타 플랫폼의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주커버거도 역시 참석을 하게 됐고 팀 쿡 CEO도 가고 구글, 아마존, 오픈 AI 샘 올트먼도 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름은 왜 없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젠슨 황 CEO,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참석을 하지 않는답니다. 젠슨 황 CEO는 보통 지금 중국도 구정 시즌이잖아요. 이러니까 중국과 대만을 방문하는 게 보통 매해 초에 하는 일정인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은 하진 않는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사인인지는 저희도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트럼프가 오히려 대만 쪽에 약간 거리를 두고 지금 중국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뉘앙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틱톡이 미국에서 정지가 됐는데 틱톡 CEO는 또 바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해서 아마 뭔가 교차를 하면서 만나게 되겠죠. 19일에 틱톡 금지법,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하는 이 법 때문에 미국 내에서 지금 틱톡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틱톡에서도 지금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트럼프 정부와 또 상의를 해서 이 정지된 것이 바뀔 수도 있으니 그때 다시 공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행 90일 유예 의지를 비치고 있어서 과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과연 틱톡 금지법을 무효화시킬지 아니면은 다른 기업에게 인수하는 것을 압박하면서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 메타 아니면 퍼블렉시티 이런 기업들이 틱톡을 인수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틱톡 관련된 종목들이 좀 관심이 가고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것은 오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사들은 누가 참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눈에 띄는 사람이 김범석 의장입니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이미 지난주에 트럼프 주니어가 주최한 비공개 리셉션에 참석해서 재무장관, 상무장관, 국무장관 다 만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쿠팡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물류 이 체인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취임식뿐만 아니라 만찬, 무도회에도 김범석 의장은 참석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정용진 회장도 지금 미국으로 가서 워싱턴에 도착을 했답니다. 과연 정용진 회장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줄 거다. 여러 사람을 만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정용진 회장에게 뭔가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코멘트해 줄 메시지는 없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트럼프 취임식을 통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나타나게 될지 또 참석한 인사들이 관련된 업종이나 또 기업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신문 어떻게 나왔는지 주요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면 톱 기사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그 서부지법 폭동 사건 외에는 대부분 다 트럼프 얘기로 특히 경제지들은 대부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신문도 오늘 일면과 3면에 걸쳐서 트럼프 취임 관련된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잠시 후에 증권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면 역시 이제 트럼프 취임과 관련된 내용을 톱 기사로 다루고 있으니까 사실은 오늘은 거의 핵심이 메인 기사가 대부분 다 트럼프 취임과 관련된 기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면과 3면에 걸쳐서 나온 내용들은요. 오늘 취임을 한다. 반이민 고관세 100건 쏟아진다. 이게 이제 행정명령 얘기를 하는 거죠. 47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거고 100여 건 정도 행정명령 쏟아낼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행정명령 1호는 역시 불법 이민자 추방 관련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명령 중에 이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다. 보편관세 얘기는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시간을 둘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역시 관세 문제죠. 일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외 수입청이라고 그래서 관세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를 별도로 선입할 정도로 그다음에 상무장관도 그렇고 재무장관도 그렇고 상무장관이 대표적이겠죠. 이 USTR도 그렇고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내가 미국 내 1인자다라고 얘기를 할 법한 사람들을 대거 포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는 진심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거, 이를테면 좀 보편 관세를 10에서 20% 부과할 것이다. 그다음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불법 이민 문제, 그다음에 이 펜타닐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25%를 관세를 따로 부과할 거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같은 이유로 60%를 부과할 거다. 나왔던 이 수치들이 이제 한 방에 이제 갈 거냐, 아니면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이제 어떤 유연성을 보여줄 거냐,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그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문제를 다룰 별도의 부서를 만들 정도라고 본다면 수치의 변화가 있을지언정 관세 문제는 현실화될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4면에 보니까요. 이번에 트럼프 2기 정부의 이 경제 쪽 내각 주요 인사들 몇 면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화면에 좀 마침 나오네요. 보면은 이제 특징이 주류 보수주의자라는 거, 그 다음에 골수 마가 미국 우선주의자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테크계의 거물들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로 트럼프 2기 경제팀의 세 가지 축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뭐 하나 만만한 사람들이 없죠. 다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 쪽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직접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좀 만만하게 우리가 어떤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갈 만큼 그럴 만한 사람들 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트럼프 2기 4년이 되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더 강력한 그런 미국 우선주의를 펼칠 것이라는 거고,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어떤 미국의 어떤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이제 미국의 달러를 좀 약하게 하는 약달러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금리도 내리는 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파월 연준 의장과 2026년까지 이제 임기가 남아 있는 파월 연준 의장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증권면 톱 기사로 가보면요. 패가는 트럼프 증시 폭풍 전야. 네. 이번 주 주간 전망인데요.
이번 주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다는 거 외엔 사실은 이제 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시장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행정명령 앞에서 뭐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으면 결국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던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예를 들어서 좀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라 2차 전지라든가 뭐 이쪽 부분 때문에 이제 칩스법이라든가 IRA법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뭔가 조치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하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이라고 그럽니다만 하고 그다음에 행정명령에 어떤 것들이 사인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뭐 그것들에 관련해서 이제 백악관에서 뭔가 코멘트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좀 조합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한 수요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어떤 영향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0.3% 올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9% 1% 가까이 좀 올라서 일단은 지난주까지도 우리 시장은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계속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코스피는 이제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7천억, 3천억 이렇게 팔았다라는 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좀 전반적인 관망 분위기가 2, 3일은 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표 좀 나옵니다만 이제 코스피 지수 저렇게 나와 있고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쭉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글로벌 일정은 사실은 24일 날 결과가 나올 우리 시간으로 BOJ의 이 금리 문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과 관련해서는 23일 SK하이닉스 현대차, 24일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가 예상이 좀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뭐 일단 트럼프의 주간이다 이렇게 좀 우리 시장에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일 날이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공매도 법인 공매도 관련한 정부의 이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공매도 법인은 모든 종목의 잔고 내역을 제출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매도 법인은 0.01% 정도의 공매도 잔고를 갖고 있거나 또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거래를 하는 법인이니까 사실은 웬만한 공매도 하는 데들은 이제 대부분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대규모로 하는 데가 아니더라도 감독당국에서 워치를 할 거고 또 하나가 증권사들, 그러니까 이 공매도 거래를 이제 대신해주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 스스로 이제 내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거를 감독당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가 증권사들의 확인 의무, 그러니까 증권사들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점검을 원칙으로 해서 공매도 거래법인이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당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한국거래소에다가는 이런 관련된 기관들이 금융회사들이 공매도 관련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요구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거래소가 이제 감독을 하겠죠. 하다가 감시 감독을 할 텐데 하다가 뭔가 좀 찜찜하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해당 증권사나 해당 공매도 법인에 너네 자료 좀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1차로 그다음에 이제 감독당국에서 2차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촘촘하게 공매도 관련된 특히 이제 불법 공매도 문제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 진행 상황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감독 당국이나 거래소가 갖게 됐다라는 점에서 불법 공매도 부분이 어쨌든 어느 정도는 좀 위축되거나 줄어들거나 아예 이제 근절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운영의 묘죠. 얼마나 이거를 실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잘 운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3월 말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재개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다시 재개된다라는 그 의미는 뭐 이런 내용들 불법 공매도에는 차단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 이제 작년 MSCI 선진지수 편입할 때 걸렸던 게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운용을 이제 한 6개월 정도 보고 올 9월이나 이제 가을쯤에 MSCI 선진지수 재편입 여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큰 문제만 없으면 이번에 가을에는 작년 말에 이제 채권에 의해서 올해는 이 주식도 선진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이제 펀드 와치인데요.
지난주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주도 섹터가 좀 딱히 보이지는 않았고요. 순환매 흐름이었는데 그중에서 비교적 괜찮았던 거는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엔터주들이 좀 좋았고 작년 주 중반 이후에 이제 전력, 전선, 설비 쪽 이쪽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그런 관련된 종목들, 뭐 조선이나 이런 쪽은 여전히 좋고요. 이런 업종들, 종목들을 담고 있는 ETF 상품들이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표 한번 보면은요. 지난주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ETF 상품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K-팝 포커스인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수익률이 9.98%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 달치는 3%, 연초 후로 보면 7%니까 사실은 이 K-팝 이 ETF 상품은 연초 이후에 새해 들어서 이제 수익률이 좀 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위가 이제 삼성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상장 지수 일주일 동안 8%, 지난 한 달 동안 15%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조선주 역시 7.6% 지난 한 주간 수익률을 냈고 한 달치 수익률이 26%나 됩니다. 상당히 좋죠. 연초 17%인 걸 생각하면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이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지수 특히 태양광 쪽 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ETF 상품이 될 것 같은데 7% 그다음에 최근 1개월도 10% 좋은 수익률이죠. 마지막에 이제 미디어 쪽 역시 엔터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 가까운 수익률을 좀 냈습니다. 지난주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0.2% 그냥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고요. 해외 주식형 펀드는 0.02%였으니까 우리 쪽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는 거 지난주도 이어졌고요. 지역별로는 브라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브라질이 좀 굉장히 좀 좋지 않다. 해와라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사실 원화가치도 떨어졌습니다만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브라질 수익률이 3.2%로 가장 높았고요. 개별 상품 중에서는 KB자산운용의 원자력 종목들을 담고 있는 이 원자력 ETF 상품이 6.87%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냈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집계가 됐네요.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모시고 얘기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는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그래도 둘 다 플러스예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오히려 조금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여파는 오늘 우리나라가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오늘은 국내 증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로 이제 코스피 한 5.2%, 코스닥 6.9% 상승을 기록 중으로 있는데 이렇게 1월이 좋았던 해는 결국 전체적으로도 좋았던 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한 70 몇 %의 확률로 네. 이제 올해 전체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글로벌 증시가 뭐 좋았던 원인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있었던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의 12월 그다음에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좀 덜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좀 줄어들 가능성. 그렇죠. 여기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뭐 기대감이 작용했는데 그 결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62대로 좀 소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결과 나온 이후에는 달러화도 좀 약세 좀 진행됐는데 근데 주 후반부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원화 대비로는 그나마 조금 더 하락한 면이 있다 저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상외로 이제 예상할 수도 있었지만 뭐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 인해서 환율이 다시 이제 1,450원대로 좀 하락하는 것이 투자 심리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뭐 조선과 방산 소식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분쟁 타결 소식, 또 LA 산불 관련해서 뭐 언론 전력망 보고가 시급하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 엔터에서는 뭐 대형 신인들 출격 소식 등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조선이라든지 유리기판, 2차 전지, 원자력, 전력기계, HBM, 엔터 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약세 업종으로는 자동차, 의식료, 금융, 철강, 제약, 바이오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그쵸. 끝나면서 제로가 이제 소멸되면으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가 좀 약세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하여간 대형 쪽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자동차가 지난주에는 조금 부진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과 관련돼서 좀 뭔가 좀 아무래도 변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지난주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 조정 정도. 아, 네, 잠깐 사실 쉬는 아시다시피 거군요. 현대차 뭐 엄청나게 기아차 마찬가지지만 지난주에 상당히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끌 만한 또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차익 실현 욕구를 조금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그러면 지금 뭐 이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굳이 없다. 지금 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두 종목 다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렇죠. 네. 어떤 실적 4분기가 과연 이제 환율 영향이 있었느냐 이런 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자동차도 사실 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지난 하반기에 상당히 쉬었던 그런 업종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죠. 뭐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특별하게 지금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1만 원대까지 현대차 주가가 좀 내려왔거든요. 사실은 근 30만 원까지 작년 하반기에 갔던 네. 거가 지금 거의 50% 가까이 좀 한 30% 이상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매력은 분명히 있지 않느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역시 뭐 트럼프 취임식 네, 맞습니다. 있고 저는 BOJ 통화정책회의 이게 사실은 제일 좀 뭐랄까 우려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좀 크지 않을까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지금 사실 들더라고요. 환율에 대한 그런 뷰가 네.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진입한 것 같다라는 뷰가 좀 상당히 좀 지배적인데 네. 이제 만일 일본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국내의 어떤 환율 수준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제 곧 있을 예정인데 일단 그동안 증시를 주도했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업종들이 일부 의견입니다. 세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그가 일종의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팔라 이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지금 사실 트럼프 지금 취임 이전에 후보인 상태 이제 대통령 네. 후보죠. 뭐 예정자 인 상황에서 뭐 조선이라든지 상당히 그쪽 관련해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예상보다 좀 다르게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죠. 반대급부가 나올 수가 그렇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이제 너무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것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반대적으로 예상보다 다른 정책이 나올 경우에는 좀 이제 영향을 받겠구나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오늘 예. 사실 미국이 이제 휴장인데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국내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시장이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조금 다른 날보다는 훨씬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환율 하나 얘기를 이게 좀 말씀 아예 하시면 네, 좀 더 네. 해주셔야 되겠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4일간 이제 다음 주는 예, 그게 시장인데, 사실은 되게 네. 길어요. 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휴를 앞두고 어떤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현금화 빚을 줄이는 줄이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 후반 가서는 오히려 좀 약세장이 있다가 보통 이제 연휴 바로 직전 날 강한 것이 제 경험상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은 좀 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강하다라는 말씀은 주식을 더 사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비중을 이제 한 20개 줄여놓고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가 이제 3일 뒤에 그러니까 이틀 뒤에 이제 수도가 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팔아야죠. 미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대략 한 수요일 화수 정도는 조금 그런 현금 비중을 줄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거고 앞서 이제 비호재 얘기도 잠깐 해서 그런데 이 요즘에 국채가 다시 조금 4.6%로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국채 10년물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달러 인덱스 좀 그렇고 조금 주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지난주에 1,460원대 후반까지 갔었는데 다시 좀 더 1,450원대 이하로 또 내려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 환율 관련된 이런 달러 문제 이 외환시장 관련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좀요? 네. 제가 목이 좀 잠겨가지고. 일단 지난주까지 상황은 지표만 좀 살짝 보면은요. 원달러 환율이 1,459원까지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추세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듯한 추세여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긴 한데 이 외환시장 상황을 한번 좀 다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다시 109까지 올라갔고요. 네, 사실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그쵸. 기간인데 특히 이제 4월에 이게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높은 수준의 환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코스피가 현재 퍼가 8배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1,3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순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 좀 트럼프가 좀 당선인이 좀 취임 직전에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틱톡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미국이 틱톡 지분의 50%를 보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시죠. 17일 날 미국 대법원이 틱톡의 매각, 그다음에 앱 제거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어떤 최종 결정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주말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과 관련해서 좀 다른, 그러니까 이를테면 틱톡이 이제 자신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대법원의 결정을 이제 최대한 90일까지 유예하는 그런 식의 결정을 행정명령을 사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자회견 중에 바로 이 틱톡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오늘부로 틱톡은 돌아왔다. 틱톡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50%의 지분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은 오히려 틱톡으로부터 큰 돈을 벌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좀 담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틱톡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괴롭죠. 미국의 대부분의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틱톡을 다 쓰고 있는데 거의 SNS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이거를 또 이게 또 이제 모 회사가 또 중국 회사다 보니까 이거를 막자니 또 이게 계속 놔두자니 일테면 미국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보들 개인 정보를 비롯해 이런 정보들이 또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 같다는 이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 틱톡 문제는 저희가 또 좀 나오는 대로 다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다시 좀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면 MSCI 관련돼서 지금 이제 공매도 얘기도 좀 정리가 좀 됐기 때문에 이게 MSCI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리밸런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리밸런싱은 정확하게 2월 28일인데 2월 말이군요. 네, 그 전에 2월 12일 정도쯤에 리뷰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제 어떤 종목이 편출입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겠죠. 지금 편입 후보로 예정이 돼 있는 회사들이 보면은요. 삼양식품하고 HD 현대 미포, LIG 넥스원, 그다음에 두산 여기들이 지금 편입 후보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
당연히 편입이 될 만한 회사들입니다. 반대로 또 이게 또 중요하죠. 이제 시장에는 또 편출 후보들입니다. 이제 빠져나갈 후보들이 어디냐면 삼성 E&A, 한미약품, LNF, 엔캠, 포스코DX,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SK바이오, LG화학, 우선주들 있는데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유화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좀 업종이 지금 업황이 별로 안 좋은 회사들이 좀 많이 편출 후보로 좀 현재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이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보통은 이제 편출입 직전에 이제 이게 이제 편출입 직전에 확정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 선취매매가 좀 나타나는 그렇죠.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 종목 같은 경우는 리뷰 직후에 매수를 해서 리밸런싱 때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 예. 편출 종목의 경우에는 신규 매수는 조금 리밸런싱 이후에 매수하는 전략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출 종목 중에서는 사실 리밸런싱 규모에 대비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작은 종목들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편출 후보 종목 중에서는 최근 한 달 거래 대금이 적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편출이 확정된 이후에라도 조금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네.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편입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시가총액이랑 그다음에 유동 시가총액을 동시에 지금 사용해서 그 결정을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제 편입 후보 중에서 그 시가총액에 도달한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주에 만일 큰 반등이 없다면 오히려 이제 실제 편입 종목은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예. 그나마 삼화식품 정도는 편입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삼양식품은 지금 뭐 황제주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매주 이제 우리 김영재 이사님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업종 또는 반대로 하락으로 전환하는 업종 이런 업종들 그다음에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 주에 지난주까지 보시니까 좀 상승 전환 그 관련된 업종들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보이시던가요? 네, 일단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30주간 이동평균선의 바로 밑에 위치해 있고요. 네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조금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죠. 종목은 코스닥 종목 매매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업종은 사실 크게 변한 건 없는데 그때쯤 이제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 후보군으로 좀 진입한 게 섬유의복, 종이목재가 있고 뭐 그 안에서는 좀 F&F라든지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좀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목재에서는 대형 포장과 대동 그리고 이제 기계업종도 있었는데 기계업종에서는 좀 살펴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강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사실 뭐 지난주에 신규로 운송업종이 좀 추세가 상승 전환했는데 그런데 이제 구성된 종목 수가 매우 적고요. 시가총액도 크지 않은 관계로 특별히 주목해야 될 종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 코스닥에서 금속, 기계장비, 기타 제조업종이 넣으시는데 이들 업종 내에 속해 있는 뭐 성광밴드, 태광, 그다음에 HPSP, DIT, 로봇강연주, PSK 홀딩스, 필옵틱스, 슈피엔 코리아의 주가 강세가 나타나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좀 눈에 익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여전히 괜찮게 보인다 이 말씀이 되는 거고 시총 상위 50개 종목 중에서도 조금 더 대형주 중심으로 본다면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 SK 하이닉스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것이 네. 좀 눈에 좀 띄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아와 셀트리온도 신규로 이제 상승 전환을 하게 되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했는데 다시 재상승으로 전환됐던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지난주 제가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언급된 종목들이 대거 이제 상승 전환한 종목이 많았다라고 있는데 삼성당 제약이라든지 리노업 등 여러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추세가 상승 전환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하락 전환한 종목으로는 네. 코스피에서는 SK텔레콤이 추세가 하락이 전환했고요. 예. 코스닥에서는 휴젤과 카카오 게임즈가
추세 하락의 전환이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 종목을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한미반도체, 삼성전기,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HLB, HPSB, 대주전자재료, PSK홀딩스, LS 머티리얼즈가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난주에는 원자력과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강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게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좀 시간이 좀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어떤 종목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삼성전기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삼성전기 보는데 이게 여러 개 겹쳐 있더라고요. 네, 사실 지난해 온디바이스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하락함으로 맞아요. 인해서 그 여파가 있죠. 흐름을 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작년 7월에 17만 원대였다가 11월 10만 원대 초반으로 하락했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그 이후에 바닥에서 한 21.5% 반등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은 4분기 부진할 거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와의 서버 그리고 전장 관련 매출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예. 어떤 고부가 가치의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될 수 있고 또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스마트폰 판매 증가에 그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수급적으로 기관 매수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PER 14배 정도 되는데 과거 대비는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도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작년에 적자 전환 여기다가 트럼프 관련 우려 종목으로 불어내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60.8% 하락했다가 당일 주가가 12월 저점 이후에 40%대 반등에 성공함으로써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하나솔루션에 대한 증거가 평가가 호불호가 좀 나누어지는 편인데요.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도 컨센서스를 미달한다 아니면 초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좀 갈린다는 점도 상당히 좀 그렇지만 이런 것을 본다면 실적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뷰가 일치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접근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올해 4월에 동남아산 셀카 모듈에 대한 관세가 확정될 경우에는 미국 내 모듈 수급이 개선되면서 맞아요. 실적 개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수급적으로 좀 기간의 순매수 유입되고 있고 현재 주가가 PBR 0.5배라는 그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대표적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여서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뭐 2기 정부 들어가면 더 그러겠지만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거 계속 그 동남아 우회 수출, 멕시코 우회 수출 이걸 계속 막고 있잖아요. 중국산 제품. 네. 대표적인 게 또 이제 태양광 모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OCI 홀딩스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대주전자재료가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게 뭐 하는 회사죠? 이게 이제 실리콘 응급제 공급하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인데 지난주에 테슬라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거의 29.8% 상승했는데 원인은 이제 테슬라 신규 모델 Y의 기존 응급제가 아닌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응급제가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납품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로서는 최초로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일단 특징적인 점은 다른 소재 업체와는 다르게 지난해 한 3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 실적이 좋네요. 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 업체 중에서는 빠른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차별점을 보여야겠다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군 동시 매수세가 진행 중으로 추가 받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조금 주가가 바닥권을 형성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는 뭐 바닥권 형성이 아니라 주가가 뭐 상당히 반등을 했고 네. 그거에는 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확실한 수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게 결국 참 업황 전체가 썩 좋지는 않더라도 실적이 좋은 개별 종목들은 그 중에서도 올라가긴 올라간다. 이거 사실 또 확인을 좀 해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이번 주는 좀 사실은 변동성이 워낙에 큰 변수들이 있어서요.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클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조심스러운 또 설 연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 투자 전략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 나우 1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